네, 1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통합과 지구과학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쌤이 좀 앞에 많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또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이 또 쌤 뭐라 할 거니까 빠르게 훑고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맞습니까? 기권은 위에부터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기권, 대륙권 이렇게 분류가 됐었다면 이제 오늘은 지권이랑 생물권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생물권은 뭐 크게 지구과학 요소에서 다를 건 없지만 어쨌든 지구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물권까지 다를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 지권은 뒤에 배우는 어떤 판구조론과 같은 지권 내부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지권 파트 좀 주의 집중해서 듣고 갑시다. 칠판 잘 보이죠? 필기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지권이라 함은 암석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기권의 층상 구조, 기권이 위에서부터 뭐 아래로 갈수록 혹은 밑에서 위로 갈수록 어떠한 층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졌는지를 봤다면 이 지권도 역시 층상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지구를 이렇게 선생님이 사과 자르듯이 반으로 뚝 하고 잘랐어요. 잘랐을 때 단면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겉부분 여기를 우리가 지각이라 부르고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멘틀이고요. 여기가 외핵, 아니 내핵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먼저 지각을 살펴보면요. 지각은 지표면이라고 부를 수 있고 지각은 크게 두 가지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 약 5에서 10km 정도고요. 대륙 지각은 15에서 35km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깊이는 더 깊다. 하지만 해양 지각은 굉장히 깊이가 작은 대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죠. 반대로 대륙 지각은 그렇죠. 밀도가 낮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지각까지 알아봤고 이제 이어서 멘틀. 멘틀은 중요한 게 딱딱한 고체입니다. 고체. 그런데 but 하고 쌤이 적어놨죠.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지구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깊은 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밀도, 압력이 여기 잘 보입니까? 온도, 밀도, 압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멘틀 부분에는 어느 정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유동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고체긴 고체인데 우리 젤리나 곤약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젤리나 곤약도 고체죠. 하지만 막 흐물흐물하죠. 그런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동자에 있을 유자,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멘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멘틀은 전체 부피에서 약 82% 정도로 많이 지구에서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핵을 볼 거예요. 핵은 고철질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바깥에 있는 놈을 외핵, 글씨가 좀 이상하죠. 외핵, 안에 있는 놈을 내핵이라고 부릅니다. 외핵의 특징은요. 이러한 지권에서 혼자 유일하게 액체라는 성질이 있어요. 혼자 유일하게 액체다. 그럼 액체는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구 내부의 외핵이 이렇게 뱅글뱅글 대류나 순환을 하면서 우리 지구 내부에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밝혀진 내용이에요.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내핵은 고체이면서 철이나 니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각 분포는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 보면 지각 깊이는 여기 쌤이 따로 적어놨고요. 멘틀은 그 지각부터 약 2,900km까지 2,900에서 5,100까지가 외핵, 5,100에서 6,400까지가 내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호면이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어디를 볼 건데 이렇게 지구 내부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지각이라고 했죠. 지각과 멘틀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해서 이제 따로 볼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확대해서 한 그림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대륙 지각에 해당하고요. 이 짧은 여기를 우리가 해양 지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 바다가
찰랑찰랑 있는 거 보이죠? 여기가 해양지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이제 각각 내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볼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지각에서부터 2,900km 깊이 쭉 전체 달을 우리가 멘틀이라 불러요. 전체 다가 멘틀이다. 이 중에서 약 400km 윗부분을 우리가 상부 멘틀이다라고 따로 떼서 불러요. 이 부분이 전체가 멘틀이라면 400km 윗부분은 상부 멘틀이라고 따로 부른다. 또 400km 위에 약 100km 부근 되는 여기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또 따로 부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약간 연약하다, 약간 말랑말랑하다 느낌 나죠? 이 부분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멘틀의 유동성을 띠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가고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 연약권이 그러하다. 그럼 이렇게 연약권과 지각을 합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또 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판은 뒤에 배우는 판 구조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분류해 볼게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다. 지각 밑으로 쭉 2,900km까지가 멘틀이다. 그 위 400km 부분까지만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따로 부르며 그 중에서 약 100km까지만 또 연약권이라고 부른다. 왜? 말랑말랑하니까 대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연약권과 대륙지각을 합한 이 부분은 우리가 판이라고 부른다. 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배우는 내용과 조금 혼동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직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필기할 친구들이 필기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여기 생물권 딱 보고 마치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생물권은 지구과학 시간에 뭐 크게 다룰 건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생물권이란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 등 생물과 생물이 서식하는 영역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 땅 위에도 우리 생물 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권 위에도 새들 막 날고 있죠.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수권 바다에도 물고기들 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물권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유일하게 지구에만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 외계 생물이 존재한다면 거기도 생물권이 되겠지만 아직 현재 기술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에만 있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적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직권과 생물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직권을 다루는 게 너무 없는데요, 쌤. 여기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수권과 외권을 배우고 난 뒤에 각 권의 상호작용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각 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때는 생물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산화탄소 막 나오고 있죠. 그게 대기 중으로 막 뻗어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순환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오늘 되게 짧게 약 15분 정도 스피드하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수업 잘 듣고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